네, 이번 시간에는 ARP 중에서 GARP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ARP에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지 주소의 목적지에 IP 주소는 알고 있는 거죠. 3계층 주소를. 근데 얘에 해당하는 뭘 모를 때, 이 맥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2계층 주소를 하드웨어 주소로 하는 주소 모를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는데 이 친구 모르니까 이거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ARP지 않습니까? 이거 이 3계층과 2계층 간의 매핑을 해주는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아주 특이하게 뭐냐면 목적지 주소를 이제 IP 주소를 알고 있는데 맥 주소를 그에 대한 맥 주소를 아는 건데 이 목적 주소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ARP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를 상대방의 통신할 대상자의 이 이계층 주소를 IP 주소 알고 이 이계층 주소 알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건 무슨 의미? 자기 자신의 맥 주소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이거 근데 이 목적지 IP 주소를 자기 자신을 채워서 보내는 IRP를 GARP라 한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죠. 굉장히 응용인 거죠. 수학으로 따지면. 자 볼게요. 얘가 1.1.1.1 맥 주소가 그냥 간단하게 ABC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A가 B랑 통신이 발생하고 뭐 해야 되는 경우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데, 자 만약 이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를 껐다가 다 켰습니다.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리자가 이제 여기 IP를 1.1.1.1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주었을 때 바로 얘가 OS에서 1.1.1로 바로 먹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한번 ARP를 보냅니다. 이때 보내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때 ARP를 보내는데 이때 목적지 주소를 자기 자신을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해서 목적지를 보내면 이렇게 해서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IP가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ARP 리플라이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보낼 사람이 자기 얘밖에 이 IP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트워크에 있는 누구도 이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OS는 실제적으로 그때 이 IP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렇게 1.1.1.1이라는 D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꺼져 있다가 이제 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보내는 거죠. 그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ARP 리퀘스트가 다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 이때 1.1.1 바로 나야 하면서 얘가 보내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망에 누가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IP 주소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에서는 IP 주소 컴플릭트라는 주소 충돌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도로 쓰는 때가 이제 GARP라는 건데요. GARP는 결국적으로 목적지 IP 주소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한다. 요거를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은 좀 더 다른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RP 필드에 목적지 IP 주소에다가 자기의 출발지 주소, 자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목적지 주소를 자기의 출발지, 자기 IP를 넣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트워크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은 알려서 내가 쓸 건데 이거 가진 사람이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출발지 주소, 이 ARP에 당연히 보내는 사람 주소에 이 타겟 주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ARP가 응답이 돌아오면 IP 충돌이고 ARP 리퀘스트 이렇게 자기 주소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비 사용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기 주소를 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와버리면 충돌이 나서 이걸 주소를 못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ARP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타겟 IP 주소에 자기 자신은 이 출발 주소 똑같은 동의가 넣게 되는 거죠. 자기 IP를 넣게 되는 거죠. 자기 IP.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근데 요거는 이제 책들에는 앞에 경우를 많이 설명하는데 실제 본질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이 그레이추이스가 불필요한 이제 뭐 뜻도 있고 무료의 뭐 요청 없이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ARP가 본질이 뭐냐면 원래 ARP의 본질은
본질의 동작은 뭐냐면 리퀘스트가 보내면 여기서 리플라이가 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GARP는 불필요한 뭐 무료 이런 뜻인데 얘는 특이하게 이 ARP 요청을 안 보냈는데도 리플라이를 보내는 개념입니다. 예. 특히 이게 원래 정식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응답이 요청 없이도 보낸다는 겁니다. 이 요청 없이도 이 요청이 없이도 보낸다. 요 뜻 그대로 리플레 응답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개념은 똑같아. 사실 용도는 뭐냐면 결국 자기의 IP 주소를 똑같습니다. 나는 이 IP에 이 맥 주소를 가졌어. 이걸 알린 얘도 똑같이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무슨 용도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스위치가 있었고 자 여기가 1.1.1.1A고 1.2.B고 자 이렇게 단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요게 랜카드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랜카드의 맥 주소 B인데 여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면 요 장비를 바꾸니까 D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통신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면 얘 ARP 테이블에는 어떻게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자, 이 1.1.1.2의 맥 주소는 B고 1.1.1.3은 C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예를 들면 최초에는 고장 나기 전에는 1.1.1.1의 맥 주소는 A고 1.1.1.2는 ARP 아까 캐시 테이블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랜카드 고장나서 이게 D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D로 바뀌었으면 이 친구들에 있는 정보들이 이 단말에 있는 정보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스위치는 어떻게 스위치는 ARP 테이블 그리고 이 맥어드레스 테이블도 가지죠. 자 이렇게 보면 스위치에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포트가 있으면 포트 1, 2, 3이 있으면 포트 1에는 A 맥 주소, 포트 2에는 B 원래는 최초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3은 원래는 3은 C 원래 최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B가 D로 바뀌었으면 이런 데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단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장비가 교환 딱 되고 났을 때는 바로 자기가 ARP 요청이 없더라도 바로 ARP 리플라이를 보내버립니다. 이 자기의 이 GARP를 보내게 됩니다. 이 GARP 요청이 없더라도 자 이 GARP를 보내버리면 GARP는 브로드캐스트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보내면 다 전달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제 D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는 뭐냐면 이 포트 2로 뭐가 들어옵니까? 예, 바로 D가 들어오죠. 예, D가 들어오니까 여기 D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교환할 때 보면 장비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럼 포트가 꺼져버리면 여기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가 교환 체할 동안 이게 사라졌을 거고 이걸 다시 연결하면 얘가 ARP를 보내니까 그 ARP의 출발 주소를 D로 바꾸게 되고 요 메시지가 다 전달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요렇게 얘가 보낸 거죠. 마치 얘는 ARP를 보내지 않았는데 받고 얘도 ARP를 보내지 않았는데 ARP 메시지를 받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RP를 받았으니까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자기가 보낸 것처럼. 그러면 1.1.1.2에 대해서는 D라고 나왔으니까 D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예,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말이 자기의 이런 그 물리 주소나 바뀌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그 나머지 단말들에 수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GAR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실 건데 이게 모든 걸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또 사용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상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여기 라우터가 1.1.1.2가 있고 1.1.1.3이라는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두 개가 이렇게 라우터가 PC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라우터에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상의 IP를 하나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상의 맥 주소를 하나를 얘가 A고 B면 얘가 C고 D면
E라는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냐면 이 CD는 자기의 물리적인 IP 주소와 맥 주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지 않고 이 IP 주소 이거 쓰지 않고 얘들은 항상 요 주소를 가상에서 주소를 씁니다. 왜 이렇게 쓰나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것일 건데 이렇게 두 대가 있으면 얘를 액티브, 얘를 스탠바이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요 가상의 주소를 주고 나면 이 단말들은 항상 얘가 액티브면 이쪽으로 다 통신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얘들은 이쪽으로 통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죽었다 생각해 봅시다. 죽었다는 게 아까처럼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이제 교체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가 여기 이 장비가 죽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서 뭘 보낸다면 이 장비가 넘어가면서 GARP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해서 모든 단말들이 이제는 내가 서비스해 너희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얘가 있었지만 이제는 넘어가면서 얘가 GARP를 보내면 이 IP에 대한 주도권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 이쪽으로 통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RP의 본질 GRP는 결국 ARP 요청이 없어도 보내는 응답 메시지입니다. 그럼 단말들은 요청을 안 보냈지만 응답을 받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ARP의 어떤 맹점인데요. 이 해커들나 이걸 악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해커가 악의적으로 이 리플라이를 보내버리면 단말들은 다 그걸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RP는 보안적으로 참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인데요. 이 GARP는 리플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RP는 리퀘스트 메시지가 뭡니까? 브로드캐스트고 리플라이가 유니캐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사실 이제 리퀘스트가 없고 리플라이만 바로 보내는 건데 요청이 없이 얘는 특이하게 리플라이를 전 단말에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경우를 설명을 드렸죠. 이 스위치에 맥 주소 테이블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단말에 ERP 캐시 테이블을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경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보면 이 그래츠 ARP라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응답을 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발지 주소와 맥 주소가 항상 같죠. 자기 자신을 항상 여기 GRP의 기본이죠. 이거는 기본이고 근데 얘는 이제 리퀘스트 없이 바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요걸 보면 GRP인데 이제 리플라이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리플라이죠. 그래서 요청이 없이더라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그 리퀘스트들은 다 브로드캐스트, 리플라이는 유니캐스트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중화 환경에서 이렇게 환경에서 얘가 원래 메인으로 서비스하다가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얘가 이제 GARP를 보내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전체가 뿌려지면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화 환경 가운데서 장애 났을 때 넘기면 이때 GARP가 이 네트워크에 있는 스위치나 이 단말들의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 단말들의 이 ARP 캐시를 모두 다 자동으로 갱신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이게 장점입니다.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념을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단말의 ARP 캐시 테이블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들을 저절로 정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나 VM이나 이런 마이그레이션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네트워크를 막 이동 다닙니다. 이때 어떻게 이동 다닐 수 있나 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기술이 이 GARP라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ARP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랑은 어떻게 ARP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